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9 월드컵 예선전 오만 카타르. 이번 경기는 중원 전력 공백과 템포 싸움이 승부를 결정할 핵심이다. 오만은 알다시의 결장으로 인해 빌드업 구조가 약화되고 전방 패스 루트가 끊길 위험이 크다. 다음안이 과부하를 감당해야 하지만 카타르의 에드밀슨 주니어와 아피프의 압박 회피 및 빠른 전진 패스를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면 카타르는 에드밀슨 주니어와 아피프가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며 템포를 주도할 수 있고 알만나이가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미드필드 주도권이 완전히 카타르 쪽으로 기울면서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오만은 알다시의 결장으로 인해 미드필드 볼, 배급과 전방 연결이 심각하게 약화될 전망. 카타르는 에드밀슨 주니어와 아피프가 중심이 된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템포를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전력 구조. 알만나이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빌드업이 무너진 오만 수비를 흔들어낼 수 있다는 점. 중원 주도권이 완전히 기울어진 경기, 카타르가 템포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10-9 남축 INTL 지브롤터 뉴칼레도니아. 이 경기는 볼 점유율 확보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브롤터는 최근 볼이 위치한 주변에 적극적으로 선수를 배치하며 수적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드바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운반하며 템포를 조율하고 델리오가 측면에서 압박과 크로스로 기회를 만든다. 스켈런이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책임질 때 지브롤터의 세컨볼 확보 능력이 살아날 전망이다. 반면 뉴칼레도니아는 전환 공격에서 한 방을 노리지만 볼 주변 밀집 상황에서 열세를 보이면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뉴칼레도니아의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면 지브롤터가 점유와 템포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지브롤터는 볼이 위치한 지역의 선수들을 집중시키며 수적 우위를 만들고 점유율을 가져오는 전술적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 드바로와 델리오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스켈런이 세컨볼 마무리에서 안정감을 준다는 점. 뉴칼레도니아는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약해지고 볼 주변 밀집 상황에서 쉽게 밀릴 수 있다는 점. 결국 승부는 수적 우위와 점유율 장악력에서 결정된다. 지브롤터가 템포를 주도하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0-9 월드컵 예선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경기는 측면 전환 속도와 아이솔레이션 완성도가 승패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인도네시아는 5-4-1로 촘촘히 수비하며 버티겠지만 측면 전환과 볼 스위칭에 취약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패턴을 막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브라이칸, 알 주와이르, 알 아부드를 활용해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들인 뒤 곧바로 반대편 알 다우사리에게 공을 연결한다. 알 다우사리는 풀백을 단독으로 돌파하며 슈팅이나 결정적인 패스를 만들어내며 후반부 체력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수비를 더욱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커버 범위가 느슨해지며 측면 돌파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전술적 격차를 고려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반부터 압박과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알 다우사리로 아이솔레이션을 완성해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인도네시아는 측면 전환 대응이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흔들리며 돌파에 쉽게 노출된다. 알 브라이칸 주와이르의 압박과 움직임이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준 뒤 알 다우사리가 결정적 한방을 만드는 구조라는 점. 전술적 격차와 측면 아이솔레이션 완성도를 감안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10-9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는 사르코와 카리조의 콤팩트한 연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박스 공략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유기적 2대1 패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절묘한 타이밍은 나이지리아 수비를 혼란에 빠뜨릴 핵심 무기다. 몬토로가 세컨드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환 템포를 유지하면 아르헨티나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 찬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수비의 라인 유지가 흔들리는 순간을 노린 빠른 속도 변화는 전방 마무리 효율을 한층 끌어올린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포백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오프사이드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아르헨티나의 전술적 압박을 버티기 쉽지 않다. 그래서 공간 활용과 패턴 플레이에서 아르헨티나가 한 수위라는 점이 경기 전체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르헨티나 사르코 카리조의 빠른 연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공략 효율 극대화. 나이지리아 포백 수비가 오프사이드 라인 유지와 간격 관리에 취약해 전방 침투 대응이 불안. 세컨드 볼과 전환 템포를 아르헨티나가 장악하면 공격 효율과 결정력이 동반 상승할 전망. 전개 속도와 공간 활용 격차, 그리고 수비 라인의 허점을 종합하면 아르헨티나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0-9 U-20 월드컵 콜롬비아 남아공. 콜롬비아는 곤잘레스가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박스투박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특히 세컨드볼 회수 이후 첫 패스의 전진성이 뛰어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아리스티자발이 그 틈을 파고들어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더해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후반에도 높은 강도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체력적 자신감이 엿보인다. 또한 곤잘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약한 미드필드 마이너스 수비 간격을 공략하기에 최적이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박스투박스 전술 대응력이 떨어지고 전환 수비가 느려 후반부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취약함이 두드러진다.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면 곧바로 위험 지역을 내주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곤잘레스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아리스티자발의 마무리 루트가 전방 공격을 완성도 높게 이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구사하는 팀에게 전술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반복 중이다. 후반 체력 저하와 전환 수비 속도 저하가 콜롬비아의 빠른 공격 전개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전술 상성과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콜롬비아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10-9 U-20 월드컵 파라과이 노르웨이. 파라과이는 빌랄바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하며 수비 라인을 찢고 페르난데스를 향해 결정적 패스를 공급하는 패턴이 강력하다. 미노 아마릴라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남미 환경 적응력까지 더해 초반부터 높은 볼 점유와 템포 전환으로 경기를 장악할 수 있다. 반면 노르웨이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하고 기온과 습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환경 적응력 모두 파라과이 쪽으로 기운 흐름이 이번 경기의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빌랄바의 메잘라식 침투와 페르난데스의 결정력이 파라과이 공격을 완성한다. 남미 환경 적응 우위로 파라과이가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노르웨이는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과 전개 속도에서 불안정해 후반 체력 저하 시 위험이 커진다. 전술적 상성과 환경 적응력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파라과이가 잡을 흐름이다. 10-9 U-20 월드컵 일본 프랑스. 일본은 이시와 사이토의 폭발적 가속력을 무기로 프랑스의 높은 수비 라인이 남기는 넓은 뒷공간을 노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탈압박 후 단숨에 전환해 라인을 붕괴시키며 박스 진입 찬스를 빈번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오제키의 빠른 볼 배급과 템포 가속은 프랑스의 압박을 허무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공격적 전방 압박과 라인 전진으로 경기 초반 빌드업을 봉쇄하려 하지만 과도한 전진과 느린 복귀로 인해 역습 실점 위험이 크다. 그리고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 일본의 속도전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일본은 상대의 압박을 뚫어낼 자신감을 얻고 있어 빠른 득점 후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일본은 이시-사이토의 폭발적 침투와 오제키의 전환 패스로 프랑스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 프랑스는 과감한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 유지로 인해 역습 실점 리스크가 크고 후반 체력 저하가 심화된다. 전술적 상성과 속도전까지 고려하면 일본이 주도권을 빼앗아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 속도전, 심리 흐름을 종합하면 일본이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10-9 메이저리그 사커 LAFC 토론토. 이번 경기는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LAFC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돌파를 통해 토론토 수비를 흔들고 반대편 파 포스트를 향해 감아차는 인프런트 킥으로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안가의 폭발적 속도와 틸만의 전진 패스가 더해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전망이다. 반면 토론토는 브리닐드센의 속공과 오소리오의 박스 침투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지만
측면 커버가 느슨해질 경우 손흥민의 인사이드 침투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론토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LAFC가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인버티드 돌파 하프 스페이스 공략 전방 템포 조절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반대편 파 포스트를 향해 가마차는 인프런트 킥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부안가의 스피드와 틸만의 전진 패스가 결합될 때 토론토 수비가 라인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점. 토론토는 후반 체력 저하와 측면 커버 미흡으로 인해 LAFC의 인사이드 돌파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 승부는 측면에서 시작된 인버티드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가를 것이다. LAFC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브루나이 예멘. 브루나이 센터백 라인의 평균 신장이 낮아 알마타리의 머리를 향한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예멘 풀베깅은 크로스 볼륨을 유지하며 니어파 백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고 브루나이의 시야 전환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린다. 브루나이는 크로스 1차 차단 뒤 라인 재정렬이 느려 세컨드 크로스에 반복해서 실점 위험을 노출한다. 예멘은 포스트업 리턴 제크로스의 3단 패턴으로 박스 터치를 누적하고 세컨드 볼 재가공으로 슈팅 품질을 유지한다. 세트피스에서도 에어리얼 매치업 격차가 커 지역 방어 뒤 칸이 비며 알마타리의 타점 장점이 더욱 극대화된다. 결국 공중전 우위와 세컨드 볼 관리의 격차가 승부 흐름을 결정하고 기대값은 예멘 쪽으로 명확히 기운다.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도 예멘이 한 박자 빠르기 때문에 후반 구간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가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 블록 외부 슈팅 허용이 늘어 오히려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는다. 배팅 핵심 포인트. 브루나이는 박스 안 에어리얼 듀얼과 마킹 전환이 느려 타점 높은 크로스 연속 패턴에 취약하다. 예멘은 풀베깅 조합으로 크로스 볼륨을 확보하고 알마타리의 포스트업을 기점으로 세컨드 볼을 재가공한다. 세트피스와 리스타트 상황까지 포함하면 예멘의 기대 득점이 꾸준히 우위로 수렴한다. 공중전과 세컨드 볼 리사이클링에서 앞서는 쪽이 흐름을 틀어진다. 이 매치는 예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양팀 감독 모두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는 선수비 후역습을 선호하며 위험 감수보다 안정 지향의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선택한다. 그래서 전개 속도가 늦춰지고 패스가 외곽에서만 순환되면서 유효 슈팅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볼 회수와 파울 관리에 에너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전환 구간이 짧고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외에는 확실한 공격 위협도를 누적하기 어렵고 후반에도 라인 상승이 제한되어 득점이 잠기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한 골 싸움 혹은 무득점 전개까지 열려 있으며 양팀 모두 선제 실점 회피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승부 분기점이 늦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수 유발보다는 실수 회피가 우선되는 맞대결 특성상 무승부 기대값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동시에 낮은 수비 블록을 운영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슈팅 수와 공격 위협도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두 번째 볼 다툼이 늘어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늘어지는 구간이 길어진다. 라인 올리기를 억제하고 위험 부담을 피하려는 성향이 겹치며 무승부 흐름이 가장 우선되는 그림이 된다. 수비 우선 철학이 맞물리면 득점이 드물고 늘어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0-9 U-23 아시안컵 동티모르 필리핀. 동티모르는 역삼각형 4-3-3-3으로 6번 존을 직접 압박하며 전환 1패스의 각도를 일찍 세워 찬스의 출현 빈도를 높인다. 이 상향 배치는 필리핀 수비의 간격 붕괴 타이밍을 정확히 찔러 하프 스페이스 마이너스 컷백 루트를 반복 생산한다. 무지뉴의 인사이드 컷과 후앙 페드로의 가속 패스, 오소리오의 압박 회수가 톱니다처럼 맞물려 박스 근접에서 볼을 오래 머물게 한다. 반면 필리핀은 라인 복귀 지연과 측중앙 슬라이드 지체로 세컨볼 허용이 늘어나며 실점 기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전환 속도 간격 관리 세컨볼 선점에서의 우위가 동티모르에 쏠리고 홈 구간에서 페이스를 틀어질 토대가 마련된다. 결국 오픈플레이의 구조적 상승이 결과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고 초중반 리드시 시나리오 운영도 동티모르가 유리하다. 측면 언더랩과 로우 크로스 변주가 누적되면 필리핀의 니어 포스트 커버가 과부하를 받을 것이다.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두 번째 라인의 중거리 선택까지 열려 득점 루트가 한층 다층화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역삼각형 중원의 상향 배치와
인버트 런이 필리핀의 전환 수비 간격 붕괴를 정면 공략한다. 동팀 오르는 전환 1패스 가속 세컨볼 선점 컷백 패턴으로 마무리 빈도를 끌어올린다. 필리핀은 라인 복귀 지연 슬라이드 지체로 박스 전방 커버가 느슨해져 오픈 플레이 실점 리스크가 높다. 구조적 상성과 전환 효율을 합치면 이 경기는 동팀 오르가 흐름을 선점할 시나리오가 더 짙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싱가포르 인도. 매치는 홈팀의 직선적 전진 압박과 세컨드 볼 장악이 원정팀의 느슨한 빌드업을 정면으로 찌르는 구도다. 특히 송이영의 돌파는 포백 간격을 찢는 1차 균열을 내고 연속 압박이 곧바로 박스 안마무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샤이란의 템포 제어가 안정적으로 깔리면 빈판디 아흐마드의 버티기와 이선 러너의 침투가 단순 명료한 득점 루트를 완성한다. 반면 인도는 원정에서 첫 패스와 라인 간격이 동시에 흔들려 전환 국면에서 수적 균형을 잃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선제 실점 시 라인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커버 지연과 풀백 뒤 공간 노출이 중첩될 수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매칭도 원정에서는 혼선이 잦아 세컨드 페이지 실점까지 연결될 위험이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2차 볼 회수율에서의 우위가 승부의 키가 되며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운다. 그러므로 초반 압박 강도와 박스 진입 빈도에서 주도권을 잡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송이영의 저돌적 드라이브와 반박자 빠른 마무리가 포백 간격을 직접 파괴하는 1차 변수다. 인도는 원정에서 첫 패스 흔들림과 라인 간격 붕괴가 동반되며 전환 국면 실점 위험이 높다. 세컨드 볼 회수율이 높아질수록 홈팀의 단순 명료한 득점 루트가 빠르게 열린다. 전술 상성 전환 속도 원정 취약이 겹치며 주도권은 홈팀이 먼저 줄 가능성이 크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라오스 말레이시아. 양팀 모두 플래너가 봉쇄되면 플랜 B가 부재의 전개가 박스 앞에서 멈추고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수적 우위 창출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크로스 세컨드 볼 공방이 길어지며 슈팅 볼륨과 품질이 동시에 낮아지고 득점은 세트피스 한두 번의 변수가 아니면 크게 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블록은 초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후반에도 결정력 한계가 실점 리스크를 상쇄하는 모양새다. 결국 90분이 소모되는 사이드 -2 사이드 흐름 속에서 결과는 잠기고 스코어는 보수적으로 수렴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전방 압박의 첫 패스가 끊기면 곧바로 리트리트로 전환돼 템포가 더 느려진다. 결국 결정적 장면은 후반 막판 세트피스나 롱스로 인해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플랜 B 전술 루트 부재로 박스 앞 전개가 끊기며 유효 슈팅 전환율이 낮다. 세컨드 볼 관리와 재가담 타이밍이 불안정해 공격의 두 번째 액션이 살아나지 않는다. 크로스 빈도 대비 박스 내 결정력이 낮아 스코어 확장 가능성이 제한된다. 아이디어 빈공과 결정력 저하가 겹친 매치업이라 흐름은 잠기고 결과는 무승부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태국 대만. 이 경기는 전력 격차와 빌드업 안정성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태국은 차이덱과 아르비라이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사라쳇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을 감아 차 상대 골망을 흔들 수 있는 특급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강태원이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며 공격 기회를 만들겠지만 전력 격차가 워낙 커 태국이 전반부터 점유율을 압도하고 전방 압박으로 대만의 빌드업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야오신과 에스타마가 역습 루트를 노릴 수 있으나 태국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원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대만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전환 속도가 떨어질 경우 태국이 경기 내용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점유율, 장악 세트피스 위협 공격 템포 조절에서 태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며 홈에서 경기의 방향을 주도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태국은 전력 격차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점유율 장악으로 경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사라쳇의 인프런트 프리킥 능력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핵심 무기라는 점. 대만은 강태원의 창의적인 패스가 있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쉽게 압박에 끊기고 전반 이후 체력 저하로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 승부는 전력 차이와 볼 점유율 장악력에서 갈린다. 태국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베트남 네팔. 이 경기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전술 완성도가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다.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의 지휘 아래 윙포워드 팜 투안 하이와 윙백이 터치라인을 타고 들어가며 짧은 원투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한다. 응우엔 꽝하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응우엔 티엔리는 최종 마무리를 책임진다. 네팔은 최근 전술 응집력 부족과 조직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측면 수비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약해 베트남의 공격 패턴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트남은 전후반 내내 경기 주도권을 쥐고 하프 스페이스를 파괴하며 상대를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배팅 핵심 포인트.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의 전술 아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측면 원투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네팔은 전술적 응집력 부족과 측면 수비 불안이 반복되며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 응우엔 꽝 하이팜 투안 하이 응우엔 티엔 린의 조합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 마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전술 완성도와 측면 공략에서 베트남이 압도한다. 경기 흐름을 끝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타지키스탄 몰디브. 이번 경기는 피지컬 5위 세트피스 지배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타지키스탄은 전반적으로 체격과 힘에서 몰디브를 압도하며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3위F의 측면 돌파와 마바초F의 전진 패스가 주라보F에게 이어지면 공중볼 싸움에서 몰디브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크다. 몰디브는 4-5-1로 내려앉아 버티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에 대한 탈출 능력이 부족해 경기를 대부분 수비에만 할애할 공산이 크다. 타지키스탄이 전방 압박과 롱볼, 세컨드볼 장악으로 흐름을 장악하면 몰디브는 90분 내내 수세에 몰릴 위험이 높다. 결국 피지컬 우위와 세트피스 공격이 경기를 틀어지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타지키스탄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공중볼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팀. 3위F-마바초 F-주라보F의 조합은 측면 돌파와 포스트 플레이를 결합해 몰디브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몰디브는 90분 동안 수비만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고 한번 라인이 무너질 경우 대량 실점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결국 체격과 세트피스에서 압도하는 타지키스탄이 경기를 원하는 대로 설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0-9 아시안컵 예선전 방글라데시 홍콩. 홍콩은 다국적으로 구성된 귀화 군단의 피지컬과 개인 기량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카마고와 오르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위협하며 찬시우간이 이를 뒷받침하는 볼 배급을 통해 공격 패턴을 안정시킨다. 방글라데시는 호세인의 측면 돌파와 리도이의 활동량으로 변화를 꾀하지만 전반적으로 빌드업 속도가 느려 홍콩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샤 콰젬키르민이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미드필드 장악력이 무너지고 하프라인 뒤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결국 전력 피지컬 전술 완성도에서 모두 뒤처진 방글라데시는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홍콩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홍콩은 귀화 군단 중심의 피지컬 개인 기량 5위로 중원부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카마고오르 조합이 제공권과 침투 모두에서 결정적 위협을 가한다. 방글라데시는 느린 빌드업과 압박 회피 한계로 하프라인 뒤 공간을 쉽게 내줄 위험이 크다. 전력차와 전술적 완성도의 격차가 분명한 만큼 홍콩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